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 7월 10일 또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17일 규제책이 나온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해가지고 7월 10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참 바쁘시겠어요. 어쨌든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번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은 이 대출 규제에 이제 초점이 주로 맞춰졌었어요. 이번 7월 10일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은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모두 올려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잡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동향 및 평가해가지고 6월 17일 규제책을 냈는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 강남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상승을 했고, 서울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이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이 되니까 이번 조치를 발표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주택 거래량이랑 주택시장 이제 기대심리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불안했던 거예요.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7월 첫째 주 5,560건. 소비자 동향 지수도 5월 달에 96이었는데 6월 달에 112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이제 내세운 거죠. 그리고 저금리 기조랑 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이 자금이 이제 주택시장에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주택시장 이제 심리가 중요한데, 현재 이제 주택시장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이 주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반복될 우려가 있고, 특히 실수요자들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랑 또 신축 선호 현상 때문에 특히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추격 매수 심리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 같은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국민주택만 해당이 됐는데 민영주택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가 종전에는 이제 20%였는데 25%로 변동을 하고, 민영주택은 생애 최초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적용을 해서 공공택지는 15%를 적용하고 민간택지는 7%를 적용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약시장에서 이제 당첨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약을 포기하고 주택 매입에 이제 나서고 있는 30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공급 때는 가점제 물량을 줄여서 이 생애 최초 물량으로 일부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죠. 현재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우선이랑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경우는 똑같고요. 일반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120%에서 130%, 맞벌이는
140%까지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우선에서 다 청약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제 모집 공고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자료로 이제 제시가 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분양할 때 미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1억 5천 이하인 경우 100% 감면을 해주겠다. 뭐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인 경우 50% 감면을 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이 안 나왔는데 그냥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이제 고가, 중가, 저가 이런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세율에 적용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인하 수준을 2000년 10월에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2000년 10월에 논의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규제책 내세우듯이 빨리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중저가 실수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가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서 사전 청약이 원래 이제 9,500호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3만호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청약 수량을 많이 늘려서 이런 청약이 당첨이 되면 불안감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전 물량을 늘린 건데 이 부분은 일부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전체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규제 지역 LTV나 DTI를 10% 우대를 하겠다. 현행 연소득 7천만 원, 조정대상 지역 6천만 원 기준인데 그거를 연소득 8천만 원으로 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잔금 대출 규제, 경과조치 이제 보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보는 이번 규제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조치입니다. 이게 6.17 대책 때 이 소급 적용 개념으로 해가지고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저도 이제 기존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듯이 최소한 실수요자들한테는 기존 대출 기준대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대출 보완을 해가지고 모든 분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잔금 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에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 부분은 진짜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인데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언급을 해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없어요. 그냥 검토 가능 대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 중에 눈에 띄는 몇 개 부분은 이 용적률 상향이에요. 3기 신도시. 이 전문가들도 지금 용적률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이 향상되면 어차피 세대수가 계속 몇만 가구가 늘어날 거고 이 계기로 해서 도심권의 용적률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해야만 주택 공급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도심에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도 용적률 상향이랑 연계되는 부분인데, 도심 내에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 이제 고밀도 개선을 해서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검토가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 지금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 부분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부분 공급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주거시설이 확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세제 강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이 종부세 인상 부분도 지금 한 6, 7개월 만에 또 바뀌는 거예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 구간별로 이제 세율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8억에서 12.2억 같은 경우 0.6에서 0.8로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1.2로 개정을 해서 더 중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고 세율은 123.5억 초과 같은 경우 3.2%에서 4%로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세게 6%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종부세 대상에 이제 해당되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영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종부세 납부하는 대상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고가의 주택을 2주택,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서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취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6.17 규제대책에서도 이 법인이 타겟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법인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최고 세율 6%를 그냥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6%를 적용을 하고, 개인한테 적용해주는 기본공제 6억 원,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재미 보기는 쉽지 않게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강화를 많이 했죠. 이 양도소득세도 12월 16일 날 또 강화를 했다가 이번에 더 강화하는 규제책이 이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단기에 양도에서 차익을 발생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월 16일 대책에는 주택입주권이 50%였는데 이번에 70%로 강화를 한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70% 강화를 한 거고, 2년 미만인 경우 40%에서 60% 이제 강화를 한 거예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60%로 강화를 한 거죠. 결국은 2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거는 웬만한 부분을 다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양도소득세 70%에 지방세 10%가 이제 가산되다 보니까 77%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단기간 수익 발생하기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해서 기본세율에 이제 10%, 2주택 같은 경우, 3주택 같은 경우 20% 플러스였는데, 2주택 같은 경우 20%, 3주택 같은 경우 이제 30% 플러스하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이제 세율을 엄청 강화를 해놨는데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빨리빨리 팔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제 세금 제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여러 층이 있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공부할 때 보면 이 세법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숫자도 많고. 그리고 개정되는 부분이 이제 7월 정도까지는 올해 시험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되는 부분의 숫자를 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기껏 이렇게 외워놨더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제가 경험자로 조언을 한번 해드리면요, 어차피 이거 세율 같은 거 잘 외워지지도 않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공부를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취득세 인상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규제 대책 중에 가장 핵폭탄이 지금 취득세예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개선이 된 상태였어요. 6억부터 이제 9억 구간을 금액별 이제 가산 적용을 해가지고 주택가액에 따라 이제 1%에서 3%로 개선을 했었어요. 4주택 이상의 경우는 4% 강화를 했었죠. 이 부분도 금액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된 부분을 보면 1주택인 경우는 이제 1에서 3%인데 가액에 따라서 2주택인 경우는 8%예요. 3주택 이상이랑 법인은 12%.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전환될 때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도 이제 배제를 했죠. 이 취득세 인상 세율인 8%, 12%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취득세 금액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면, 1주택자가 이제 6억짜리 주택 한 채를 새로 매입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세가 1%인 600만 원이에요. 근데 개정된 8%를 적용하면 4,80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2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 하나를 매입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 원인데, 이 12% 적용을 하게 되면 7,200만 원이에요. 취득세만. 결국은 정부의 의지는 집 하나만 있으면 집 사지 말라.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이번에 내세운 겁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왔었어요. 싱가포르 방식인데, 싱가포르가 이제 취득세가 15%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거다 했는데, 진짜 적용을 해서 지금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내용이 있지만,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이렇게 높은 대신에 이 보유세랑 양도세율이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아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3년 넘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세금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취득세 높은 것만 따와가지고 취득세도 12%로 하고,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강화를 하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강화를 하고, 모든 부분을 강화한 규제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게 없이 이 취득세 세율만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검토를 하고 후속 조치가 이제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후속 조치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될 거예요. 일시적인 이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런 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2주택인 일정 기간을 제시를 해줄 건지, 이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서 후속 조치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1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주택이라는 거는 강남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사고 싶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막상 가격도 안 오르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주택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매입을 할 건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줄 건지 이 부분도 분명히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주택 기준의 형평성 문제예요. 이 1주택이라는 게 뭐 2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인 빌라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있어요. 20억짜리도 1주택이고 1억도 안 되는 것도 1주택인데 이분들이 새롭게 주택을 살 때 1억짜리 지금 빌라를 갖고 있는 분이 아파트를 살 때도 8%를 취득세로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힘없는 또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현재 주택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전용 면적이 20평방미터 이하 1주택을 갖고 있거나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는 8천만 원 이하는 이 주택으로 안 보고 무주택으로 지금 청약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1주택과 2주택의 취득세, 세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청약 시에 이제 무주택 인정하는 기준같이 20억짜리 아파트나 1억짜리 빌라 가진 주택 소유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일정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주택 개념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돈은 없는데 자꾸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그만 주택이라도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시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10억, 20억 가지고 있는 1주택자랑 똑같이 취급받아서 취득세를 이렇게 내게 된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세게 규제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취득세 세율을 8%, 12%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율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가 새로운 주택을 사는데 엄청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생각지도 못하게 현금 부자분들은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할 확률이 커집니다.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2, 3년 후에 시세가 몇 억이 올라간다면 이 취득세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서민들은 이 취득세 4천만 원, 7천만 원 때문에 매수를 못하지만 이 현금 부자들은 이 취득세는 구입할 때 내고 양도소득세에서 이 경비로 지금 차감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금이 있고 이 아파트가 나중에 3년 후에 확실히 오를 거다. 그러면 취득세 3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이고 내고 산 다음에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금 부자들한테 또 놀아나고 애꾸는 서민들만 잡는 그런 대책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세 부분인데 신탁에 대한 부분이죠.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다주택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이용을 했었죠. 주택을 신탁할 경우에 이 수탁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차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뭐 잘하는 내용이죠, 이거. 그리고 참 논란이 많았던 그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입니다. 한 3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임대 등록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다가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제 없애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단기 임대 4년짜리 그리고 장기 임대 8년짜리를 이제 폐지하는데 아파트 장기 임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 임대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그 즉시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이제 말소되는 걸로 돼 있고, 현재는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 전에 이걸 종료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 잦은 말소가 지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료 전에 잦은 말소 희망 시 뭐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해 주겠다. 과태료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 이제 제시를 해서 본인이 원하게 되면 뭐 등록을 말소하라. 이런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소금 얘기까지 나오고 좀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이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폐지를 하는 이유가 이 임대사업자들한테는 혜택이 많았어요. 뭐 취득세도 혜택이 있고 뭐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뭐 양도세 혜택이 참 많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 임대사업자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결국 이제 임대사업자를 이제 없앴어요. 지금 정부의 생각은 굳이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이렇게 혜택을 안 줘도 앞으로 발의될 임대차 3법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볼 수 있고 세금도 걷어들일 수 있고 그런 계산도 일부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이제 임대 등록 제도가 나오고 이거를 장려했던 취지가 정부에서 이제 임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힘들으니까 이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결국은 임대 공급을 늘리는 취지로 혜택을 줬던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힌 게 뭐 세법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줬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연구해서 대책을 계속 내놓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보완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